카드 주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셔야죠. 며느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작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세 정미숙 씨는 그날 자신이 30년간 일군 식당에서 며느리에게 신용카드를 빼앗겼습니다. 건강 걱정돼서 그래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 카드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 계좌에 3억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상가 월세가 있다는 것도. 오늘은 용돈 30만 원으로 시어머니를 통제하려던 며느리가 최후의 반전을 맞이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미숙이네 손칼국수.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식당은 정미숙 씨가 홀로 일군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1994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미숙 씨는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아들 준호를 키우기 위해 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칼국수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삶.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고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하는 식당 주인.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준호는 미숙 씨의 헌신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서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다 벌게요. 결혼식 날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처음에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그 낡은 식당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요즘 식당 운영하는 노인분들 사고 많이 난대요.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쉬세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속뜻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2023년 11월 어느 날 며느리 서연이 남편 준호를 데리고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 있어서 왔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봤어요.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 수치도 안 좋으시대요. 이제 정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셔야 해요.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괜찮은데. 이 식당이 내 삶이야.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카드 쓰신 거 보니까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외식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이것저것 충동 구매도 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카드 관리해 드릴게요. 용돈은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요. 30만 원.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여자에게 며느리가 정한 용돈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 생각이니? 아들을 바라보는 미숙 씨의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좀 쉬세요. 그 순간 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미숙 씨는 식당 테이블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미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미숙 씨에게는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아들 준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 계좌의 3억 원과 매달 들어오는 상가 월세 500만 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94년 남편을 잃고 식당을 시작했을 때 미숙 씨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아들에게만 기대면 안 되겠다. 2005년 식당 근처 상가 건물 한 칸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당시 가격 8천만 원. 미숙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그 상가를 샀습니다. 아줌마 그거 사서 뭐 하게요? 식당이나 열심히 하시지.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개발될 거야.
그리고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2010년 마포구 일대 재개발이 시작됐고 상가 가격은 2억으로 뛰었습니다. 미숙 씨는 상가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80만 원, 2015년에는 150만 원, 2020년에는 300만 원,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매달 5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숙 씨는 말합니다. 준호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모두 준호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서연은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식당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어머니 저축은 얼마나 하셨어요? 혹시 보험이나 다른 재산 있으세요? 미숙 씨는 그때마다 별거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에게는 가난한 시어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비밀 계좌는 며느리는 물론 아들 준호도 모르는 은행에 만들어뒀습니다. 상가 계약서와 임대료도 모두 별도 통장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는 자신의 노후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매달 자신의 남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카드를 빼앗긴 날 미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 통장의 잔고가 적힌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 3억 154만 7천 원.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상가 월세. 이제 어떻게 할까? 미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빼앗은 카드는 사실 잔액이 별로 없는 카드였습니다. 진짜 주 거래 계좌는 따로 있었고 그 카드는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더 나오는지. 미숙 씨는 며느리의 용돈 30만 원 계획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테스트였으니까요. 이 며느리가 정말 나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진짜 내 건강을 걱정하는지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카드를 빼앗긴 다음 달부터 미숙 씨에게는 정확히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매달 1일 어김없이 용돈을 보내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건강 챙기세요. 30만 원. 한 달을 살아가기에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로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척했습니다. 식당은 며느리의 요구대로 정리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미숙인의 손칼국수 간판을 내리는 날 단골 손님들이 울었습니다. 아줌마 왜 갑자기 가게를 닫아요? 우리 어디서 이런 칼국수 먹어요? 미숙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며느리가 걱정을 많이 해서요. 단골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했구나. 식당을 정리한 후 미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미숙 씨를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요. 어머니 혼자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는 60만 원.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친구가 공짜로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숙 씨 자신의 비밀 계좌에서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척하는 것. 의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 부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 약은 잘 드세요. 하지만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가끔 비밀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왜 이런 연극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보기 위해, 아들의 진짜 효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 답은 설날에 나왔습니다. 2024년 2월 설 명절.
미숙 씨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설날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6개월 만에 받은 초대였습니다. 미숙 씨는 손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8살 손녀 지우, 5살 손자 민준. 그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미숙 씨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세뱃돈 봉투를 넣었습니다. 손주 한 명당 10만 원씩. 며느리가 정해준 한 달 용돈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세뱃돈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왔다. 지우와 민준이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숙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거실 구석 가장 작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명절 음식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숙 씨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세배 시간. 지우와 민준이 미숙 씨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세뱃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이야. 봉투 2개를 손주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이 손주들에게서 봉투를 빼앗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미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10만 원씩이요. 어머니,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20만 원을 세뱃돈으로 쓰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순간 미숙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그냥 주고 싶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화가 난 표정으로 봉투를 미숙 씨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저희가 아이들 용돈 줄게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어머니 약이나 사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지우야, 민준아. 할머니 다음에 또 보자. 손주들은 울먹였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어. 설날 다음 날 미숙 씨는 오랜만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비밀 계좌가 있는 은행.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네. 오늘 좀 큰일을 보려고요. 미숙 씨는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5천만 원 인출할게요. 그리고 상가 월세 입금 계좌를 바꾸려고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려고요. 현금 5천만 원을 수령하고 미숙 씨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안녕하세요. 혼자 살 작은 아파트 알아보려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2억 정도요. 전세나 월세 말고 매매로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8세 노인이 현금 2억으로 아파트를 사겠다고. 고객님, 자금 증빙은 가능하신가요? 미숙 씨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잔액 2억 9,654만 7천 원. 5천만 원 인출 후 잔액.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날 미숙 씨는 강남구 작은 아파트 18평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 1억 8천만 원. 계약금 1,8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 치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숙 씨의 독립계획. 1단계 강남 아파트 구입 1억 8천. 2단계 새집 인테리어 3천만 원.
3단계 아들에게 진실 공개. 4단계 며느리의 반응 확인. 5단계 완전한 독립 선언.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시어머니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30만 원 용돈을 받으며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미숙 씨는 아들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시간 되면 엄마 좀 만나자. 혼자 나와. 준호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오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건강해.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 계좌 통장 사본, 상가 임대 계약서, 새로 구입한 아파트 계약서. 준호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통장 잔액이 2억 9천? 상가 월세가 500만 원?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미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엄마 돈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왜 서연이가 카드 빼앗고 용돈 30만 원 줄 때도 가만히 있었어? 여러분, 이 순간 미숙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테스트였어. 너희가 정말 엄마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엄마 재산을 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답은 나왔지.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나는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문제야. 미숙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냉기가 실렸습니다. 엄마가 카드 빼앗기고 30만 원으로 살 때 너는 서연이 편만 들었어. 엄마가 설날에 손주들 세뱃돈 줬을 때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을 거야. 새 집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게.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엄마가 할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미숙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 며느리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비밀 계좌가 있었어. 3억 가까이 되는. 서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했잖아. 아니야.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거래. 그리고 상가도 있어. 매달 월세 500만 원씩 들어온대.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500만 원? 매달? 그럼 우리가 시어머니 용돈 30만 원 줄 때 시어머니는 우리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강 걱정된다며 카드를 빼앗았던 날. 이제 그만 쉬세요라며 식당 정리를 강요했던 날. 설날에 세뱃돈 20만 원을 돌려줬던 날. 그 모든 순간에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했다. 준호야. 그럼 시어머니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게 준호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테스트였어. 하지만 그 말을 서연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준호가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숙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보자. 부부는 급히 미숙 씨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짐도 다 빼고 계약도 정리하고 가셨어요. 이사를 갔다. 새 집 주소도 모른 채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한 달 후,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 햇살이 잘 드는 18평 집에서 정미숙 씨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 상쾌하네. 창문을 열자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시어머니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 집 인테리어는 미숙 씨의 취향대로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책장과 작은 소파, 주방에는 최신형 인덕션과 에어프라이어. 작지만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68세에 찾은 진짜 독립. 미숙 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요가를 배우고 수영장에도 등록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는 상가 월세, 그리고 2억 5천만 원이 남은 예금.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우와 민준.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려면 며느리가 변해야 해. 그리고 준호가 진짜 아들로 돌아와야 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준호.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미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미숙 씨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숙 씨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구경하고 화장품도 살펴보고 68세이지만 여전히 멋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녀 지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야. 지우는 미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미안해. 뒤에서 며느리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순간 미숙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미숙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란 게 아니었어. 다만 나를 사람으로 존중해주기를 바랐어. 나도 내 인생 있고 내 선택 있고 내 존엄이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숙 씨는 손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엄청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지우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 세 사람은 백화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이전과 달리 미숙 씨에게 먼저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추운 겨울이 왔지만 정미숙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손주들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더 이상 용돈 30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말 안 했어? 돈이 있다는 걸.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네가 알아들었겠니?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엄마도 배웠어.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미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하지만 가끔 이렇게 보는 건 좋지. 손주들이 소파에서 뛰어놀고 준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서연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 이제는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지키며 모은 돈. 그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진짜 독립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 그날 밤 손주들이 돌아간 후 미숙 씨는 비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금 잔액 2억 5,400만 원. 매달 들어오는 상가 월세 500만 원.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는다. 그것이 정미숙 씨가 68세에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포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진짜 자유로웠으니까요.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은 존엄성의 기반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관계가 왜곡됩니다. 둘째, 노후 준비는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숙 씨는 6개월 동안 조용히 지켜보며 가족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미숙 씨는 강남구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산 게 아니라 존엄성을 되찾은 것.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 정미숙 씨의 통쾌한 반전 스토리. 며느리가 카드를 빼앗고 용돈 30만 원을 주었지만 사실은 비밀 계좌에 3억과 매달 500만 원 들어오는 상가가 있었다는 정말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